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3.1 만세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담은 이 시대의 또 다른 역사서 민중판화.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세월의 아픔을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고스란히 담아내는 이가 있었으니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야 된다. 그것이 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판화이고 내가 하고 싶은 판화가 아닌가.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관을 꿈꾸는 민중판화가이자 연구자 홍선홍 씨입니다. 민통선 근처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의 보구곤리. 인적조차 드문 이곳 몬수산 자락에 있는 2층 집에는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주인보다 먼저 마주하게 된다는 나무들이 빼곡한 비밀의 공간이 있다. 웬 나무들인가요? 이게 다 목판들인데요. 이런 것은 이제 은행나무로 지금 만든 마구리가 있는 목판이죠. 수성 목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행나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통 목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완성 후 버리기 일수인 목판을 모아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홍선웅 씨. 그 양이 어마어마하기만 한데 제가 80년대부터 초부터 목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한 400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판화를 한 건 아니었다. 예, 사용화를 전공했지만은 그 80년 초에 이제 그 5.18 광주 항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서양화를 하다가 이게 판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상당히 크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술교사로 안정된 삶을 살았던 그. 하지만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된 후 판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 시대에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판화로 했었죠. 그렇게 시작한 판화. 근데 이 손잡이 뭐예요? 판이 휘어지지 않도록 덧댄 것을 마구리라고 하는데 손우리말이거든요. 이거를 대야지만이 이 판이 휘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래가도. 상당히 과학적인 어떤 사고로 접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선홍 씨가 은행나무만 고집하는 건 아니다. 작품 성격에 따라 돌배나무, 후나무, 피나무, 삼번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이용 중인데 그림과 다르게 수정 작업이 어려운 판화. 그러다 보니 스케치 단계부터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그중에서 특히 조각도로 목판에 그림을 새길 땐 신경이 예민해져 가족조차 그에게 접근 불가다. 목판에 그림을 새기는 작업이 끝나면 판에 찍을 물감을 만드는데 단순히 까만 먹물 하나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복잡하네요. 검정색만 하면 너무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색도 좀 섞고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완성된 물감을 롤러에 균일하게 묻힌 후 목판 구석구석 닿지 않은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몇 번씩 반복해서 발라주기만 하면 판화를 찍을 준비는 드디어 끝난다. 이후 찍어주기만 하면 완성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누름 도구가 독특하다. 나무 바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로다가 이제 많이 찍습니다. 우리 전통 방식으로는 조선시대까지는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걸 인체라고 그럽니다. 인체. 그래서 머리카락을 묶어서 이거는 밀랍이거든요. 밀랍을 따뜻한 불에 녹여가지고 여기다 칠을 합니다. 이렇게 밀랍을. 이렇게 밀랍을 발라서 하면은 먹물이 배어나지를 않습니다. 종이에.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땅지라고 그래가지고 종려나무 껍질이에요. 그래서 먹물을 칠하면은 종이를 얹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문댔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우리하고는
조금씩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죽순 바렌이라고 그래서 죽순 이파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여기 이거로다가 이제 문댔죠. 그리고 일본의 전통 목판화의 우큐에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쇠구슬 담아라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대서 찍었죠. 사용하는 도구에서부터 나라들의 특색을 각자 보여준다는 판화. 이런 것들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대로 이제 뒤가 배겨 나는 거죠. 찍어내는 방법 자체는 단순하지만 잘 찍히는 건 요령과 경험이 필요한 일. 덜더 힘을 줘서는 안 되고 균등하게 힘을 줘야만 좋은 작품이 탄생한다. 볼까요? 이렇게 잘 됐죠? 잘 됐습니다. 홍선웅 씨가 만들어내고 비추어내는 작품들 대다수는 위인들이 아니라 평범한 민중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또한 시의성 있는 사회 문제나 당대의 현상들 역시 그는 작품마다 밀도 높게 그리고 현실성 있게 담아내고 있다. 덕분에 시대를 표현하는 신개념의 역사사관이자 민중판화가라고 평가받고 있다. 화면의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잘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나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투쟁하고 싸우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30년째 목판에 담는다는 그의 작품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후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활약은 그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뭐 이 이후에도 200쇄본 이렇게 포스터는 물론 책의 표지에도 그의 판화가 두루두루 사용 중인데 원래 판화는 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홍선웅 씨. 판화가 주로 어디에 많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가 자료를 수집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린이들 초등학생용 역사 교과서라든지 국어 교과서 등의 판화로 된 사파들이 나오더라고요. 목판화들이. 이도령이 광활루에서 춘향을 부르다 하는 그네를 타는 모습을 판화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 진주에서 바로 바다로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외장을 끌어안고 떨어지는 그런 논개의 모습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목판화로다가 민영환 선생과 그 혈죽도를 여기다가 판화 작업을 하던 중 책에 대한 것은 잘 보존되고 정리돼 있으나 사파인 판화에 대해선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후 그는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판화가 들어간 옛날 책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안 되겠다. 나부터라도 하나하나씩 이걸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꼭 이론적으로 정리를 또 미술사 쪽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작업은 더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또 제가 못하면은 그 후배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연구 역시 중요하다고 믿는 그의 하루가 오늘도 마무리된다. 다음 날 옛날 판화 작품이 새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달려가는데 고서점이라도 가는 줄 알았더니만 여기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인데 진짜 제대로 찾아온 거 맞겠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찾아온 판화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그 출판 미술인이었어요. 당시 1940년 후반과 40년대 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해방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판화를 하는 작가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발견된 그 판화가들의 의미는 상당히 크죠. 이것은 근대 미술사 쪽으로, 근대 판화사 쪽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 표지를 제작했다는 이정 선생.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판화를 먼저 찾아주고 알아봐준 게 유족들은 마냥 고맙기만 하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홍 선생님이 처음이고 유일하게 뵌 분인데요. 저로서는 홍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윤동주 시인은 100주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집도 신문에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하신 그 표지가 신문에 막 실리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건데 저거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러면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 작품을 이렇게 인정하고 평가해 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너무나 이제 감격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작품들을 다 보시더니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저로서는 뭐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판화에 담고 또 역사를 찾아내고 있는 민중 판화가 홍선홍 씨.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야 된다. 그것이 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판화이고 내가 하고 싶은 판화가 아닌가. 그가 바라고 꿈꾸고 있는 모습대로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